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려야겠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의 민심은 정말 저는 딱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은 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영빈관 문제로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요. 만 5세 아동의 입학 문제와 같이 이 영빈관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야당이 지적하고 언론이 보도하자 갑자기 대통령은 마치 큰 용단이나 내렸는 듯이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국가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예산을 총괄하던 경제부총리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하는 절차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대통령께서 철회를 지시하신 이유는 이러한 그 하나의 예산 프로젝트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국민들이 그렇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지만 일단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총리가 경험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총리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그런 적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예산이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글쎄요. 그게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반영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 관련된 문제도 거의 확정이 됐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통령 차원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철회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고 계셨다고 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다고 답하신 겁니까? 저는 아마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 문제가 되면서 문제로 제기가 됐을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영빈관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담당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의 관리나 신축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총무비서관은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인 검핵관 라인입니다. 그분은 아마 기재부와 관련되어서 이 협의를 했을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문제는 지난 3월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도 큰 문제가 되었었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셨다면 누가 대통령의 눈과 입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총리실의 경험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총리실의 예산은 국무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되게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뭐 그렇게 총리가 직접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용산 쪽에서의 예산 편성과 요구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러면 오히려 정무 감각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고 특히 영빈관 사용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냈던 사안인데 그 문제를 밑에 있던 참모들이 전혀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기사 보셨지만 수석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수석들은 바로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영빈관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습니다. 총리 들어보셨습니까? 뭐 어느 신문인가 뭐 잠깐 난 것을 봤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올해 대선 1월 당시에 어떤 기자와 영빈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공약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영빈관 이전을 할 거야 했던 지금 김건희 여사의 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치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지 않으신 겁니까? 저는 예산의 편성이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하는 문제고요. 저는 이 사안은 단순히 철회로 끝나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문책되어야 되고 경질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시고 난 이후 한 130일 가까이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총리는 7번 정도 주례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례이동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직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주로 정책에 관한 얘기 또 필요한 경우에 뭐 인사에 관한 얘기는 하지만 그 여사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그렇게 대화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 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고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점은 뭐냐면 아무도 그 대통령실의 해석을, 대통령실의 해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확하게 여사에게 이것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무도 물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주고 윤석열 정부에는 부담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중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권력을 건드릴 수 없다. 건터처블이다. 만사건통이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올해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번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 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사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더 직언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된다. 인사 문제도 더 직언하시고 과감하게 인사 라인의 교체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하셨던 답변 때문에 몇 가지 좀 사실 확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때 김영배 의원이 인사검증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리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즉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가 해체되고 난 후에 검증을 어디서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총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고 나중에 장관께서 인수위법 6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인사검증팀이 30일간 존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잠깐 PPT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수위법 7조와 16조인데요. 지금 장관께서는 인수위법 6조 2항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이번에 질의하면서도 그 당시 파견 나갔던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백서 발간이라든지 후속적인 어떤 후속적인 예산의 처리 등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지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사검증 문제는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로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검증을 한다. 왜냐하면 인수위는 5월 6일 해산을 했습니다. 5월 6일 해산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인수위원장인데 인수위원장도 없이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인사검증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에 반하고 저는 위법에 소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규정은요, 저를 보면 저희 정권교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정권교체 됐었을 경우에 새 정부의 체제가 마련되기 전 단계를 메우기 위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 규정으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저 단계에서 인사검증이라는 필요 불가결한 업무를 저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들은 인수위가 보통 대통령 취임 전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증 문제가 더 남아 있다면 바로 대통령실로 이관을 했었던 것이고 저 규정은 제가 실무자들과 통화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서 발간이라든지 예산의 마지막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려는 것이지 인수위의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도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사검증팀이 있었으면 인수위 백서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었고 나머지 노무현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전부 다 인사검증팀에 관련된 사항이 백서에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이 윤석열 정부만 전혀 이유 관련된 근거가 없는데요. 인사검증팀은 인수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당연히 있었고요. 있었고 그쪽에 있었던 인원 중에 상당수가 저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철수 위원장도 인사검증팀은 인수위 내부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도 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수위 백서 어디에도 인사검증팀 활동 관련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사검증팀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주진우 현 법률비서관입니까? 위원님, 저는 그 당시에 공직에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그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확인 안 해본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청와대 근무해보셨지만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이 없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만
그 뭐 말씀하신 그 건물 내에 같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수위에 인사검증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정도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아마 장관께서도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이 맞습니까? 그건 답변하시기 좀 어렵습니까? 그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인수위 단계에서는 저는 제가 어떤 공직이라든가 인수위의 인사라든가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진우 비서관이 책임자였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5월 5일 날 주진우 비서관은 법률비서관으로 인선이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아마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실로 근무를 갔겠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거 규정이 저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인사검증팀을 지휘하는 주진우 씨는 대통령실 소속 법률비서관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사검증팀을 지휘하고 감독했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한 문제는 아니어서 저는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이후의 문제에서만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총리님께 좀 도움을 드렸던 것은 이런 규정,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또 정기국회 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하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예, 총리님 나와주시죠. 멈춰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김종필 고고원 전 총리처럼 역대 총리를 2번 하신 몇 안 되시는 우리 헌정사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책임 총리를 기대하시고 있고 조금 전에 오늘 답변하시면서도 책임 총리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책임 총리 맞으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아마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 장관 임명 제청 전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나요? 인사기획관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까? 주로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으세요? 실무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렇습니까? 오늘 강병원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인사 검증 자료를 혹시 같이 보고 받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김승희 후보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검증 자료가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자료들을 어떻게 상세히 좀 보고 받으시나요? 저는 뭐 그것을 놓고서 보고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저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런 인사 쪽에 있어서의 또 실무적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토를 한 그 결과를 되게 저희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원래 인사 검증 자료뿐만 아니라 전 중요한 게 인사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강병원 의원 질의를 보면 판단 문제 이전에 검증 자료도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한쪽 라인에 치우쳐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공직 경험이 많고 책임 총리를 자임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좀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면 별로 지금 인사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사람을 항상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애매모호한 말 말고 이미 장관 후보자가 5명이나 낙마를 했었고 또 공정위원장도까지도 낙마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언론의 검증 과정이나 또 우리 국회의 검증 과정을 다 마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그 과정을 다 마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관두신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만약 그대로 쭉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완벽한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람도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별로 힘없는 행정관들 몇십 명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사 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를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관두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아마 모든 저 대통령실이나 또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기적으로 항상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저희도 물론 총리실도 그런 기능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적격하다 그러면은 그런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한 영빈관 문제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보고가 정말 안 되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핵심적인 인사라의 문제 이런 문제 총리께서 더 목소리를 내주고 국민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 건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무기대 즉 산무 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과 대화해서 협력의 토대를 만들면 되고 계속 부담만 되는 영부인의 의혹은 특검으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